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선생님이랑 물리량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스칼라랑 벡터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선생님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고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아직 칠판을 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렇게 아이패드에다가 녹음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조금 지루하고 답답할지라도 조금 집중해서 짧게 할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수업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칼라랑 벡터에 대한 개념 간단하게 하면서 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리와 변이 여기서 나왔었죠. 그래서 잠깐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공부 깊게 해볼 거고요. 그리고 속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속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 속도와 가속도 이 부분을 이동거리와 변이라고 바꿔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이동한 실제로 움직인 총 거리를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동거리는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경로를 따라서 측정한 총 길이를 얘기하고 경로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물체가 움직이면 이동거리는 항상 증가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0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가만 하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 값을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물리1에서는 1차원적인 운동,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운동밖에 하진 않지만 이동거리와 변이 파트에서는 2차원 운동으로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나올 수 있으니까 유념해서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곡선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고 직선상에서 운동이 바뀔 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변이는 어떻게 되는지 찾아볼 건데 우린 지금 이동거리만 배웠으니까 이동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물체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동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라 그랬죠. 그럼 이 초록색 라인을 따라 움직였다라고 치면 실제로 움직인 5m가 이동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원궤도를 따라 움직이는데 원둘레가 5m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하면 5m구나. 어렵지 않죠? 자, 여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데 앞으로 쭉 가서 5m까지 갔다가 뒤로 3m를 오는 상황이네요. 그럼 이동거리는 0에서 출발해서 5까지 갔다가 뒤로 가는 것조차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총 몇 미터가 되죠? 8m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이렇게 적어주면 그냥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이동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증가만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변위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변위라는 개념이에요. 자, 물체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물체의 위치가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 위치가 바뀌어요. 변한 위치가 생기는데 이 변한 위치가 결국에는 변위구나라는 거. 처음 지점과 맨 마지막 지점만이 중요해요. 왜냐면 위치니까. 처음 지점, 맨 마지막 지점.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처음 지점에서 맨 마지막 지점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그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냐는 가장 최단 거리를 의미해서 크기는 이 선분의 A 지점에서 처음 위치에서 맨 마지막 지점까지의 선분을 긋고 그 선분의 크기가 그 변위의 크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5m다 라고 하면은 변위의 크기는 5m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도 갖는 반면에 방향도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네. 그러면은 변이는 오른쪽 방향으로 5m 갔어요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거를 방향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이는 처음 지점에서 맨 마지막 지점까지 직선을 긋고 화살표를 그어준 다음에 그 화살표의 크기가 변위의 크기가 되고 화살표의 방향이 변위의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5m를 갔다가 이 친구가 다시 3m를 돌아오면 변위의 크기는 몇이 될까요? 맨 마지막 지점이 요만큼이 되겠네. 그러면은 총 2m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계속 돌아와서 제자리에 도달했다 라고 하면은 변이는 몇이 되는 거지? 처음 지점, 맨 마지막 지점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요거는 0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계속 뒤로 돌아가서 뒤까지 갔다, 뒤로 5m 갔다 라고 하면 처음 지점 찍고 경로랑 무관하게 맨 마지막 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직선의 크기가 변위의 크기, 그 다음에 화살표의 방향이 변위의 방향, 왼쪽 방향으로 5m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경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로와는 전혀 무관하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출발점, 처음 위치와 마지막 도착 위치가 같으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똑같으면 변이의 크기와 방향은 똑같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같으면 변이는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앞으로 가다가 이 친구가 되돌아오면 변이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변이는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감소할 수 있구나. 그리고 만약에 기준 방향을 오른쪽으로 설정했는데,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설정했는데, 만약에 맨 마지막에 위치가 나의 위치와 반대 방향에 있다, 이 지점에서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은 변이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비교해 보면은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알 수 있어요. 이동거리는 크기만을 갖고 방향은 갖지 않죠. 얘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경로가 중요해요. 경로에 대한 의존적이다. 경로가 중요하고, 경로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동거리는 항상 증가하는 반면에 이 친구는 경로하고 상관없이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 위치만 같다면 변이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례로 하나를 예시를 들어볼게. 원식이가 여기서 발레를 하는데 공을 들고 공을 뿅 던져서 포물선 운동을 시키고요. 원식이는 앞으로 쫑쫑쫑쫑쫑쫑 대굴대굴 한 바퀴 굴러서 요 지점에 탁 가서 공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은 공이랑 원식이의 변이와 이동거리를 비교해봐라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은 이동거리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이만큼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반면에 원시기의 이동거리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요만큼이에요 라고 할 수 있네요. 그쵸? 그러면은 공이랑 원식이랑 이동거리는 누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 부등호를 나타내면. 그렇지. 공이 더 이동거리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변위는 공이랑 원식이랑 누가 더 커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똑같죠. 처음 위치 똑같이 있었고 나중 위치 똑같이 있었고 직선거리 요렇게 요만큼이 공과 원시기의 변위라고 말할 수 있고 오른쪽 방향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로에 따라서 이동거리하고 공 변위를 비교할 수 있고요. 항상 직선이 아닌 이상 이동거리가 변위보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직선으로 움직인 경우에는 이동거리와 변위가 같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아까 문제 풀었던 것처럼 아래에 있는 문제들 쭉쭉쭉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문제 이동거리 아까 5m, 변위 몇 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계산할 것도 없어. 처음 위치, 맨 마지막 위치, 일직선으로 그은 거. 이게 변위가 되는 거고요. 변위의 크기 여기 3m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3m. 이동거리가 커요? 변위가 커요? 그래, 이동거리가 더 크구나. 자, 이때는 원래 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변위의 크기는 얼마니? 0이네요. 써져 있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동거리가 커요? 변위가 커요? 변위가 더 작네. 이동거리가 더 크네요. 자, 이때 변위의 직선상에서 운동이 바뀔 때 변위의 크기 구해달래요. 처음 위치 점 찍고 맨 마지막 위치 점 찍고 일직선 그어줘라. 요거 얼마예요? 2m네요. 그럼 요거 뭐 5 빼기 3 뭐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지만 그냥 뭐 2m. 자, 이동거리하고 변위하고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그렇지. 이동거리가 더 크구나. 예시 문제 몇 개만 더 내줘 볼까? 자, 뒷장에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예시 문제를 쌤이 한번 내볼게요. 자, 편집, 삭제, 편집, 삭제. 자, 똑같이 원형 트랙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원형 트랙이에요. 이거 원을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조금 두꺼운 걸로 그리면 느낌이 뭔가 자 이렇게 해서 뿅 오케이. 자 근데 요거 반지름이 10m짜리 원형 트랙이래요. 좋아요. 자 그리고 A 지점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원시기가 뛰어요. 그래서 저기를 뛸 건데 한 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이동거리와 변위를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풀 수 있죠. 풀어보세요. 자, 두 번째 반 바퀴를 돌았을 때 정확하게 반 바퀴를 돌았을 때 이동거리와 변위를 구해주세요. 구할 수 있죠? 구해주세요. 자, 1번 문제. 자, 2번 문제. 자, 요 지점에서 시작해서 A 지점에서 시작해서 자, B 지점을 갔다가 C 지점을 와요.
3m, 4m, 90도. 오케이. 자, 1번 A가 B를 갖다가 C로 움직였어요. 경로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이동거리는 얼마냐? 쉽네. 두 번째 변이는 얼마냐? 이런 거 구하는 거 일도 아니죠. 자, 풀어보세요. 딱 1분만 줄게요. 자, 이거는 원주, 그러니까 원의 한 바퀴를 반지름만 알고 있을 때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지 사실상. 그래서 한 바퀴 돌았을 때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반지름의 S는 2파이 R 이렇게 구하잖아, 이렇게. 그쵸? 파이 R 제곱은 넓이고 이동거리는 2파이 R 이렇게 구하니까 그냥 한 바퀴가 2파이 R이다 이것만 구할 줄 알면은 쉽게 풀었어요. 그래서 이동거리는 총 얼마냐라고 하면 2파이 R이에요. 2파이 곱하기 12요. 그럼 얼마예요? 20파이 단위 미터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변이는 얼마지? 한 바퀴 돌았으면은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변이는 원래 위치, 처음 위치하고 맨 마지막 위치가 같아 버리면 변이는 0이에요. 그래서 답은 0. 0에는 단위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 곱해도 빵이 돼버리니까. 그래도 한번 써줘 볼게요. 이렇게 됐고, 자, 두 번째 반바퀴 문제가 나왔어. 반바퀴는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지? 2파이 R에다가 이게 총 이동거리인데 원주인데 원의 한 바퀴의 길인데 여기에다가 뭐만 해주면 돼? 나누기 2 해주면은 반바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요만큼 이동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아까하고 똑같이 반바퀴는 파이 R 그러니까 10파이가 되겠네. 자, 그럼 요거는 10파이 미터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변이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A 지점에서 B 지점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 지점에서 맨 마지막 위치까지 직선을 긋고 화살표를 그어주면 된다. 그래서 변위의 크기는 20m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다. 크게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문제예요. A, B, C의 경로를 따라서 움직일 건데 이동거리 얼마예요? 3m 더하기 4m에서 총 7m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변이는 어떻게 돼요? 점 찍고 처음 위치, 맨 마지막 위치 점 찍고 처음 위치에서 맨 마지막 위치로 화살표를 뿅 하고 그어주면 이게 변위의 크기가 되죠. 자, 그러면 저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우리 알잖아. 그 직각삼각형일 때는 크기를 루트 밑변의 제곱 그 다음에 높이의 제곱, 그래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자,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야 9 더하기 16이면은 루트 25가 되니까 총 5m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요 방향이네요. 그래서 방향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쌤은 변위의 크기를 물어보면 이렇게 그냥 5m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이렇게 변위에 대한 문제, 이동거리에 대한 문제 풀어봤고요. 자, 두 번째로 배우는 거는 속력, 속도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요. 속력과 속도는 일단 정의부터 알아보면요. 단위 시간당 물체의 이동거리이면 속력, 단위 시간당 물체의 변위면 속도예요. 그래서 이동거리부터, 속력부터 한번 해볼게요. 속력부터 해볼게요. 자, 단위 시간당 물체의 이동거리. 단순한 빠르기를 의미해요. 순간순간, 순간순간. 그 물체의 빠르기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한번 요거를 정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정의를 보면은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맨날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단위 시간당 물체의 이동거리라고 물리에서 단위, 기본 단위란 뭐를 의미한다 그랬지? 1이요. 시간의 기본 단위는 뭔데? 초요. 그럼 1초당 물체의 이동거리가 속력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럼 이걸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식으로 만들기 전에 예시 문제를 보통 하나 쌤이 주지. 10초 동안 100m를 움직였다. 100m를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1초 동안은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라고 하면 얼마라고 얘기할래요? 10m 움직였다고 얘기하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거? 뒤에 있는 거를 초로 나눠주잖아. 요거를 그대로 식으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요거를 그대로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속력은 100m 이동거리를 100m를 뭘로 나눠주면 된다고? 초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속력에 대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있었어. 이미 중학교 때도 배워가지고 원식이 배에는 뭐가 살아요? 라고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나눠서 거지가 살아요. 그래서 거지속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살짝 지워서 사실 거시속이야 이렇게. 그래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뭐 이런 거 우리 유치원은 아닌가? 초등학생 때 이미 다 배웠잖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물리적으로 어떤 정의로 표현하고 있나 요거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물리 1 배우니까 아직도 거시속, 거속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부를 거냐면은 지난 시간에 말해준 거와 같이 이렇게 물리량이 나왔을 때 얘를 기호로 표시한다 그랬었거든. 그럼 그 기호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 속력은 영어로 velocity니까 V를 쓴다 그랬고 이동거리는 S, 시간은 T를 쓰기로 했잖아. 그럼 요거 V는 T분의 S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렇게 더 많이 쓸 거예요. V는 T분의 S 요렇게. 그런데 요거 엄밀하게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데 0초부터 시작해 주면은 t분의 s라고 써주면 되는데 1초에서 2초 동안 움직인 속력이 얼마야 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 그때는
여기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되잖아. 처음 시간,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이 되잖아. 2초에서 4초 동안 이동한 동안 속력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나중 시간에서 4초에서 2초를 빼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델타를 붙여주는 경우가 원래 엄밀하게는 더 맞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V는 T분의 S라고 쓰지만 만약에 원시기가 0초 동안 움직였는데 0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1초에 뭐 10m씩 움직여. 1초, 2초 가니까 10m 또 왔어. 3초 가니까 또 10m 왔어. 4초 가니까 또 10m 왔어. 그리고서 나한테 1초에서 4초까지 이동한 평균 속력을 구해주세요. 속력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0부터 시작을 안 했으니까 4초 빼기 1초. 그래서 총 이동한 시간은 3초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치? 그리고 4초 때 총 이동 거리가 얼마야? 40m였고 그래서 1초 때에 이동한 거리는 10m였잖아. 그럼 1초에서 4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30m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처음 시작 지점을 0초로 잡아주니까 그냥 우리는 T분의 S라고 하고 3초 동안 움직였어. 30m 갔어 라고 하지만 기준 지점이 만약에 0초가 이렇게 있고 1초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나중 빼기 처음을 해서 3초를 구해주거든. 그래서 물리에서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나중 빼기 처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항상 쌤이 델타 붙여라 라고 항상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엄밀하게는 여기에 델타가 붙어줘야 맞다. 하지만 우리 등속도 운동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뭐 델타를 붙여줘야 되냐라고 하면 뭐 붙여주지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붙여주세요. 단위도 한번 써볼게요. 이동거리의 단위 뭐지? 미터.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바가 있으면 이게 이거 뭐야 이거 바가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하지? 분해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겠어? 요렇게 대각선으로 그어주자고 했어. 미터 퍼 미터 퍼.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뭐지? 초요. 그래서 세크 미터 퍼 세크요라고 해도 되고요. 미터 퍼 세컨드예요. 이렇게 표현해줘도 같은 표현이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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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시간분의 뭐다? 이동거리다. 시간은 항상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항상 플러스고 이동거리도 항상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항상 플러스지. 그러면은 당연히 속력도 항상 플러스여야만 한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자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속도예요. 속도예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정의 얘기해보면 속도는 단위 시간당 물체의 뭐지? 변위예요. 변위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죠. 그래서 그거 체크하고 있어야 됩니다. 속도는 단위 시간당 물체의 변위. 자, 그러면은 이 친구의 지금은 크기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크기만 가지고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은 10초 동안 이번에도 변이가 100m만큼 변이가 변했어요. 그러면은 1초 동안은 얼마만큼 변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해? 나누기 10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 10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1초 동안 변한 위치 요만큼이 10만큼이
물체의 속력이 되는 거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봐.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이 속도에 대해서도 식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속도는 단위 시간당 물체의 변위야. 그러면은 변위를 뭘로 나눠줘라? 시간으로 나눠줘라.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이거를 기호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자, 속도는 V라고 쓸 거고 V는 델타 붙일게요. 바로 델타 T분의 델타 뭐? S 이렇게 쓰는 건데 선생님 요거 변이니까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잖아요. 그러면은 화살표를 붙여주는 게 맞겠네요. 화살표 붙여주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변위에도 화살표 그리고 속도에도 화살표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물리원에서는 이렇게 화살표를 잘 붙여주지 않아.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우리가 기하와 벡터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요거를 잘 붙여주지 않지만 엄밀하게는 화살표를 붙여주는 게 맞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물리에서는 굳이 두 개를 얘를 V를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지만 그냥 얘가 써 있어도 그냥 속도 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요거 만약에 V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어쩔 때는 속력이고 어쩔 때는 속도예요 라고 얘기하면 문제 중에 얘는 속도다 속력이다 라고 주어져 있을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고 그냥 웬만하면은 속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속도는 음수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음수로 가는 경우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웬만하면은 우리가 물리에서 그냥 V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속도라고 생각해 줘야 되고 하지만 문제에서 혹시나 속력을 물어봤다라고 하면 그때는 속력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묻는 거구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해서 문제 풀어줘야 되는 거 그거만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문제 아니면 쌤이 내주는 문제 풀어보면서 어떻게 너희를 낚시해서 문제를 출제할지 한번 고민해보자고. 자, 여전히 단위는 방향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어.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변위, 이동거리하고 변위의 차이네. 그러면은 속력과 속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동거리와 변위와 관련된 이동거리의 특징, 변위의 특징과 똑같은 거를 똑같이 갖게 돼요. 그래서 이동거리는 항상 플러스만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속력도 항상 플러스만 나타나는 거고 속도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앞으로 가다 돌아왔어. 그럼 속도가 작아질 수도 있어?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속도는 방향이 바뀌면 심지어 마이너스 값도 갖게 된다. 하지만 이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할 뿐이지 원래 내가 오른쪽 방향이라고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 마이너스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뒤로 간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속도에서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한다. 뒤로 간다 라는 의미다 라는 거 알고 있자고. 그리고 같은 경로를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다고 쳐봐. 위에 있는 거 좋아. 요거 자 A에서 B까지 이렇게 이 친구가 움직였어. 이 친구가 2초 동안 움직였어. 자 여기서 속력을 구해주세요. 속도를 구해주세요.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또 여기도 해볼게. 요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5초가 걸렸어. 여기서 속력을 구해주세요. 여기서 속도를 구해주세요.
오케이. 자, 요렇게 움직였어. 요 상황에서 2초가 걸렸어요. 자, 여기서 속력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속도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풀어보세요. 똑같이 A에서 한 물체가 A에서 B로 이동하는 상황인데 속력을 물어보고 속도를 물어볼 때 그 값이 달라집니다. 풀어보세요. 자, 푸는 방법은 어렵지 않지? 어떻게 풀면 되지? 시간분의 이동거리 하면 속력, 시간분의 변위 하면 속도지. 자, 그런데 위에 있는 거 시간 2초 걸렸다고 하고 이동거리 5m니까 이거 얼마예요? 2분의 5 m per sec. 자, 여기 아래 있는 거는 시간 2초 걸렸다 그러고 총 변이의 크기 3m라고 하니까 답은 2분의 3 m per sec. 좋아. 가운데 있는 거 원궤도를 따라 움직일 때 똑같아요. 시간분의 이동거리면 속도. 자, 해볼게요. 시간 몇 초? 5초. 이동거리 얼마? 5m. 그러면 얼마예요? 요거 1m per sec. 속도는 얼마예요? 요거 시간 5초인데 변위가 0m네. 그럼 요거는 0m per sec. 자, 여기서 해봐. 속력 시간 2초분의 그 다음에 8m 움직였으면 4m per sec. 자, 2초를 2m 나누면 1m per sec. 어렵지 않죠? 자,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봐볼게. 자, 여기서 항상 이동거리가 지금 속력보다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항상 더 크잖아. 그치? 언제만 빼고 직선으로 움직일 때만 같아져요. 항상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거나 같거든. 그럼 당연히 속력값도 속도보다 항상 더 커야 돼요. 언제만 같아? 똑같이 직선으로 움직이고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끝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속력이 속도보다 더 크다라는 걸 우리는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요 문제만 마지막으로 풀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 냈던 문제인데 요거를 그래. 첫 번째 문제는 20초 동안 돌았다. 움직였다 라고 얘기하고 요거 20초 동안 돌았고 얘는 10초 동안 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는 A에서 B까지는 1초가 걸렸고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는 2초가 걸렸다 라고 했을 때 총 0초부터 3초까지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 두 개 구해주고 끝내면 됩니다. 평균 속력, 평균 속도란 개념은 안 가르쳐줬지만 일단 요거 다음 시간에 문제 풀게 할 거니까 요까지 마무리 짓고 오늘은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안녕. 뿅.